정석 유제 7-3번이고요.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이 각각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P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 Q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 자체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자체로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뭐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교집합은.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랑 같은 건 뭐였죠? 차집합이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직접 찾으셔도 되는데 너무 자주 쓰이는 개념이니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서도 우선 그냥 보세요. 주말에 보충까지 다 해야지 결국 될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Q 중에 P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공집합이라고요. 아이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자. P, Q, R입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가 Q 차집합 P예요. Q 중에 P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라고요. 이만큼이죠. 근데 이만큼이 뭐래요?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원소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라고요. 공집합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적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P합집합 Q, P합집합 Q면 이쪽으로 그을게요. 이만큼입니다. P합집합 Q는 됐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에요. 화살표 반대로 해서, B끔 반대로 해서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겹치는 범위 찾아야 되죠? 둘의 겹치는 범위 이만큼이네요. 둘의 겹치는 범위는 요만큼이죠? 근데 문제에서 요만큼이 뭐래요? 공집합이래요. 그럼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그리면 요렇게 P 그리고 Q R 있는데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넷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물론 이렇게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Q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진 친구인데 네 개 중에 세 개가 비어있다고요. 그럼 Q는 사실 모두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Q가 모두 여기 있으면 P 안에 Q가 쏙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P 안에 Q가 쏙 들어와 있는 겁니다. 즉 포함관계,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R은 Q랑도 겹치는 부분이 없고 P랑도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뭐예요? 뚝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서로 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P와 R이 서로 소고요. Q와 R도 서로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사실은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라서 어느 쪽이든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둘 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은 이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비어있구나라는 개념도 어려운 문제에선 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어있는 것만 체크하셔도 돼요. 됐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집합, 진리집합이죠? 저기 있는 건 명제죠? 한쪽으로 통일할 겁니다. 이 명제를 진리집합 형태로 바꾼다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건요. R이 not P,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한다면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도 되지만 여집합 너무 빡세죠? 이게 참이라면 대우도 참일 거기 때문에 대우를 구하면 조금 더 쓰기가 쉽겠죠. 그래서 R이 Q에 포함되냐를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고예요. 이고.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Q 교집합 R의 여집합 이 포함되냐 P인데 물론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요거 교집합의 여집합
똑같아요. 차집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Q 차집합 R이 P에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 얘는 P 또는이니까 합집합이네요.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걸로 모두 해석을 바꿔서 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Q가 P에 포함되네요.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1번 맞고요. 니은 P의 여집합이에요. 빗금 쳐볼게요. P의 여집합이면 이만큼입니다. 이 빗금 친 P의 여집합이 R을 포함하고 있냐고요. 맞네요. 그리고 세 번째 건 이거 말고 이걸로 할게요. R이 Q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전혀 아니죠. 서로소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아니고요. 4번 Q 차집합 R이에요. 차집합의 의미는 Q 중에서 R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R과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Q 차집합 R이 이 문제에선 한정적으로 Q예요. 그럼 Q가 P의 부분집합이냐인데 위에 똑같이 있죠? 맞는 겁니다. P 합집합 Q예요. P 합집합 Q면 여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친구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했는데 R의 여집합은 반대 빗금으로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집합 형태로 일일이 그려서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열기가 나서 개덥네요. 자, 다음 7-4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의 참거짓을 판단하래요. 부정의 참거짓이요. 그러니까 저 명제 말고 이 친구를 부정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그 얘기인 겁니다. 부정한 형태부터 적어보죠. 자, 임의의 실수라는 건 모든 실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면 임의의 실수는 어떤 실수가 되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가 되고요. 자, X가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크지 않다. 크지 않다면 사실은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떤은 만족시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입니다. 만족시키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이고요. 만족시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X제곱을 0으로 만드는 친구 딱 하나 있습니다. X제곱이 0보다 작게 만드는 친구, 실수 중에. 뭐 있어요? 0 있죠.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친구가 존재하죠? 존재하면 어떤은 참이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부정하면요. 모든 자연수입니다.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이다. 이거고요. 요거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거짓인 걸 확인하는 게 편하죠. 거짓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하나라도 찾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에 대해서는 늘 성립해야 되니까 성립하지 않는 걸 하나라도 찾으면 거짓이 돼요. 그럼 자연수. 자, 우리 요거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라 x-2, x-1은 0이 아니다 하면 x는 1이 아니다. 그리고 x는 2가 아니다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에요? 0 아니에요?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럼 0이 아니어야 되는데 0인 게 낫죠. 자연수 중에 만족하지 않는 게 있네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 모두 만족하면 참입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바꿔놨어요.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존재하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입니다. 몇 개인지는 상관없어요. 있냐 없냐의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건 사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위치만 바꿔놨는데 얘랑 같은 의미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럼 우린 이거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부정부터 구해야 된다고. 그럼 어떤 실수 부정에서
모든이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아니다, 이다. 됐죠? 근데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사실.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죠? 이거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x제곱하고 여기 부호 바꾸고요. 이 둘의 곱이라 2x고 뒤에 거의 제곱이라 4가 됩니다. 그럼 이건 허근 가지고요. 이거 실근 있네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0이 아니어야 되는데 0이 됐으니까 만족시키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네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덥네요. 네. 왜 이렇게 더워 진짜. 됐고요. 다음 7-5번입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130페이지네요. 야, 말이 안 나오냐? 130페이지. 다음 명제의 참거짓, 역의 참거짓, 대우의 참거짓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대우의 참거짓은 굳이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도 참이었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무조건 대우도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역의 참거짓만 구할게요. 그리고 3개 다 하기 싫어요. 2번만 할 겁니다. 자, 그럼 원래 명제 x, y가 1보다 작다 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x가 1보다 작다 또는 y가 1보다 작다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좀 분해를 해볼게요. x가 1보다 작다 또는 y가 1보다 작다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실 무슨 소리냐면 x가 1보다 작고 그리고 y가 1보다 작아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걸 x가 1보다 작아 그리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것도 이 안에 들어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y는 1보다 작아. 이것도 이 안에 들어옵니다. 또는이라는 건 사실 이 3가지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우리 이게 참이려면 이 친구가 얘를 포함해야 됩니다. 가정이 결론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분해를 좀 해볼게요. 이런 형태로요. x 곱하기 y가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작았겠네요. 됐죠? 됐죠? 양수라는 가정을 우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수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서요. 자,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것도 되는데 뭐도 되냐면 이 이야기를 좀 쓰려고요. x가 1보다 작아요. 근데 y가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될 수는 있습니다. 맞죠? 0.01하고 2 곱하면 1보다 작은 수 되잖아요. 근데 늘 되진 않아요. 즉, 이 형태의 일부만 됩니다. 맞죠? 그럼 똑같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은 친구의 일부만 가능해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생각해 본다면 이 친구가 포함된다고요. 여기 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똑같죠?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모두 들어오는데 얘는 그거의 일부만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얘도 일부만 들어오는 거라고요. 전부 다 아니고요. 그럼 이 안에 얘가 들어온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범위가 더 넓고 얘가 범위가 더 좁고 안에 쏙 들어오죠? 참이네요. 됐습니까? 결론의 범위가 가정을 포함한다면 참입니다. 그래서 참이에요. 근데 뒤집어 볼게요. 그게 역이었죠? 역은 뒤집는다면 이 친구가 가정이 되고요. 이 친구가 결론이 돼요. 그럼 결론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가정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은 거짓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대우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따라가니까요. 대우는 무조건 참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파트는 원래 그래요. 이게 뭐야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내용들하고 조금 달라요. 논리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발예 같은 것도 많이 봐야 되고요. 이런 걸 보고 저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인이 생각 못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편의상 양수라고 하고 퉁치고 말았는데 사실 이 친구의 일부만 되는 거죠. 요런 정도의 느낌이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얘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7-6번입니다. 명제가 모두 참이래요. 주어진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우리는 화살을 두 줄로 썼습니다. 화살을 두 줄로 쓰면 그게 참이라는 의미였어요. 가정과 결론에. 그럼 그걸로 표현해 본다면요. P가 화살 두 줄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t R이 화살 두 줄 not Q가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 친구의 무엇도 참이라고요, 무조건? 대우도 참입니다. 대우 뭐였어요? 위치 바꾸고 부정한다고요. 그럼 이거가 나오면 당연히 not Q는 not P다도 참이고요. 이게 나오면 당연히 Q이면 R이다도 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좀 주목해보죠. P면 Q인데 Q이면 R이래요. 한꺼번에 합쳐서 적는다면 P면 Q인데 Q이면 R이라고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R이 Q를 포함하고 Q가 P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R이라는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안에 Q가 있고요. 그 안에 P가 있어요. 그럼 Q를 생략하고 본다면 R이 P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운데 부분을 생략하면 P면 R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라고요? 대우도 참이에요. 대우 형태를 구한다면 not R이면 not P다가 되거든요. 그죠? not R이면 not P다가 되는데 not R이면 not P다는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알려진 건 두 개지만 알 수 있는 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럼 여기 친구들 중에 1, 2, 3, 4, 5 중에 이 6개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를 찾으라는 거죠. 자, 1번 Q이면 R이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P면 R이다. 여기 있네요. 3번 not R이면 not P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not P면 not R이다. not P면 not R이다. 없어요. 그 다음에 not Q면 not P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참이 명확한데 얘는 알 수 없음입니다. 거짓은 아니에요. 문제에 주어진 내용만으론 알 수 없음인 겁니다. 됐죠? 이게 뭐라고요? 3단 논법이었습니다. 됐고요. 정석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간 친구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에서요.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Q이면 not S이고 not Q이면 R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나왔으니까 방금 이야기처럼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그래서 Q이면 not S이다. 대우인 S이면 not Q이다. 이것도 참이고요.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not R이면 Q이다도 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시작과 끝이 같은 친구 여기 있네요. S면 not Q인데 not Q면 R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S이면 R이다 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친구도 있네요. not R이면 Q인데 Q이면 not S니까 사실 이 두 친구를 활용한다면 not R이면 not S이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얘랑 얘가 대우 관계인 거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개 이야기가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S이면 P다에 대한 내용을 찾고 싶은 거예요. S이면 P다에 대한 내용을 찾고 싶어서 어떤 친구를 추가해줘야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S가 여기 있네요. 그죠? S가 여기 있습니다. 아닌가? 뭐가 잘린 것 같은데? 아니구나. 예, S이면 P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S에 대해 이야기 되어 있는 친구를 찾아봤더니 없네요. 선생님 뭐 잘못 적었나요? 아, 잘못 안 적었죠? S이면 P이다. 뭐야? 어제 풀었는데 왜 느낌이 다른 것 같죠? 옮겨 적으면서 틀린 거 없죠? Q이면 R이다. not R이면 Q이다. S이면 not Q이다. 그리고 R이면 P이다. S이면 P이다. 맞죠?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뭐 해보죠. 자, S이면 P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여기. S가 여기 있어요. S가 누구를 가리켰으면 좋겠다고요? S가 P를 가리켰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S가 P를 가리키려면 R이 P를 가리켜도 되고요. S가 P를 가리키려면 여기 또 하나 있죠. S가 not Q를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에 not Q가 P를 가리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찾아야 되는 건 이 친구나 아니면 이 친구를 찾는다면 S가 P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찾아도 돼요. 근데 이거의 대우 형태인 not P면 Q이다를 찾아도 같은 이야기로 해석이 되겠죠. 또는 이걸 찾는다면 대우인 not P면 not R이다를 찾아도 됩니다. 그럼 문제에 있는 5가지 보기 중에 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나 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친구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 없죠? Q이면 not P다. 이 4개 중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S이면 R이다. 없어요. S이면 R이다는 그냥 늘 성립하는 친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 여기서는 없죠. 네, 그 다음에 P면 R이다. 있어요. 없네요. R면 P다지 P면 R이다가 아니네요. R이면 P다. 맞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5번이 있다면 이 관계가 생기는 거니까 가운데 부분 생략하고 S이면 P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 4개 중에 무엇이 나올지는 몰라서 다 써놓고 그 중에 찾았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만 다른 거니까요. 됐습니다. 뭐가 안 돼요? 내일 나오면 됩니다. 원래 이 파트가 문해력이 잘 모릅니다. 네, 책을 잘 안 읽는 학생들은 이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평소에 말할 때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단어를 쓰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이 단어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던 친구들 내가 무슨 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 단어를 정말 어려워해요. 단어의 의미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고 평소에 쓰임새와 다른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다른 단어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단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 조금 어렵다, 못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외국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머리 검은 외국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 태어나서 뭔가 더 배웠어요? 네? 뭐라고요? 저 빨리 가고 나서 또 뭘 배웠어요?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하나인가 풀었는데 뭔가 진도를 나가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만약에 진도 나갔으면 영상이 있었겠죠. 네. 저게 뭐예요? 뭐요? 저거 글자라는 겁니다. 부교재인데요. 아직 안 드렸어요. 어차피 지금 드려봤자 이야기가 안 돼서 내일 드릴 겁니다. 내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 한 2-3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원래 교재의 리마인드 부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208번 보세요. 임의의 새 실수에 대하여 이것의 부정이래요. 부정. 부정이면 땡땡땡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니까요. 여기 아니다가 맞다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다예요. 그럼 이거와 의미가 같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ABC가 실수입니다.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예요. 실수의 제곱은 늘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3개 더해서 0이 되려면 유일하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이 이야기는 뭐랑 완벽히 똑같은 이야기냐면 A 더하기 B가 0이에요. 동시에 B 더하기 C도 0이고요. 동시에 C 더하기 A도 0이랍니다. 이거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B인데 B는 마이너스 C고요. C는 마이너스 A라고요. 이게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살짝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B는 C여야 돼요. 근데 A는 마이너스 B여야 되죠? 두 이야기를 엮으면 A는 C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A는 C인데 동시에 C는 마이너스 A니까 두 이야기를 엮으면 A는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됩니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A, 즉 2A가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그럼 A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0이란 이야기죠. 그럼 A가 0이면 0은 마이너스 B니까 B도 0이고요. A는 C였으니까 C도 0입니다. 그럼 사실 이 이야기는 돌고 돌았지만 A도 B도 C도 0이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누가 땡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뭔가를 니네가 해줘서 땡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대답해요. 조금 더 뭐라 그래? 교육적인 이야기로 해요. 우리 땡큐 하면 늘 나오는 대답 있잖아요. 네, 웰컴은 좀 짧은 유어 웰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학교를 잘 안 나가나요? 영어 수업은 잘 안 듣고 수학만 듣는 거예요? 영어에서 땡큐 하면 상대가 땡큐 하면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요. 같은 의미예요, 다. 그죠? 다 같은 의미인데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이걸 또 비슷한 형태인데 결과가 같은 걸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사실은 얘랑 같은 의미입니다. 제곱의 합이 0이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3개 더해서 0이니까 0, 0, 0이라는 의미. 같은 이야기예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어 잘하는 방법 뭐예요? 아니다.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언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몇 가지 표현들을 여러 형태로 할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모두 의미는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결국 그것과 같은 것이니까 이 5가지 중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여긴 그냥 있네요.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3번이 없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이다. 저게 있으면 저게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이 됐었고요. 217번 보겠습니다. 전체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했는데 명제가 참이래요. 근데 문제 밑에 보니까 집합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럼 명제 말고 집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이다. 그럼 Q이면 not P다가 참이니까 두 줄로 바꿨고요. 포함 관계로 쓰면 Q가 not P,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요. 자, 그럼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잠깐만 봐봐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결국엔 집합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설정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릴 필요 없고요. P의 여집합이 Q를 포함한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그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P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P의 여집합 생각해도 돼요. 그럼 P는 누구예요? 이 친구의 바깥 부분이죠. 여기를 P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P의 여집합이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Q. 그럼 이 안에 Q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야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1번 맞네요. P가 Q의 여집합, 아니죠. 미쳤나봐요. P의 여집합. 이걸로는 알 수가 없죠. 자, 다이렉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P는 누구냐면 얘예요. 이게 P입니다. 선생님이 볼을 잘못 봤어요. 이게 P입니다.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Q가 여기 있으면 Q의 여집합은 반대로 그릴게요. Q의 여집합은 이만큼입니다. 이게 Q의 여집합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나요? 맞죠. 맞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이거 그대로죠? 2번 맞는 거예요. 자, 3번. P와 Q의 교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P, 여기 있죠? 뒤꿈친 거. Q 안에 있는 거. 두 개 겹치는 부분 있나요? 없죠. 교집합은 공집합. 맞습니다.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얘네요. P의 여집합하고 Q래요. Q. 겹치는 범위, 교집합이니까. 여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Q가 아니고 P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P 차집합 Q예요. 자, P, 아까 흰색, 바깥이에요. 차집합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외할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P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227번 보죠. 아까 정석에서 풀었던 거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하나 더 해보려고 했고요. PQRS가 있는데 이게 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역시 대우도 참이고 혹시 3단 논법이 가능한지까지 확인을 해보죠. P면 두 줄 R이고요. not S이면 Q입니다. 그럼 대우인 not R이면 not P고요. not Q이면 S가 됩니다. 아유, 이건 뭐 연결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 4개밖에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not Q이면 not P다를 확인해도 되고요. 당연히 대우 형태인 P면 Q이다를 확인해도 됩니다. 이게 참이라면 대우인 이것도 참일 테니까요. 그럼 이게 조금 더 보기 좋아서 이거를 찾아볼게요. P가 Q를 가리키고 있는 걸 찾을 건데 P가 누굴 가리키고 있냐면 현재 R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럼 R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으면 되냐면 Q를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결국 Q가 화살을 맞아야 되죠. 그럼 보세요. Q가 화살을 맞는 친구도 여기 있네요. 나데스가 쏜. 그럼 만약에 나데스에게 P가 화살을 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P가 나데스에게 화살을 쏘고 Q에게 화살을 쏴서 P가 Q이다를 보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 문제에선 하나가 더 있죠. 자, 보시면 시작인 P가 여기 있어요. Q가 여기 있죠. 그럼 만약에 R이 얘를 가리킨다면 P면 R이고 R이면 나데스고 나데스면 Q가 되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 세 친구가 있네요. R이면 Q이다를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P면 not S이다를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R이면 누구? not S이다를 찾아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의 대우 형태인 not Q이면 not R이다를 찾아도 되고요. S이면 not P다를 찾아도 되고요. S이면 not R이다를 찾아도 됩니다. 그럼 우린 이 6개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된다. 문제에 있는 1, 2, 3, 4, 5번 중에 이 6개에 해당하는 게 있나 보는 겁니다. 1번 보시면 Q이면 R이다죠? 없어요.
2번 Q이면 나다리다. 없습니다. 3번 R이면 나데스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나다리면 나데스다. 없어요. S이면 P다.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완전 재밌어요.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별이, 왜 집어 던집니까? 별이 그려진 교재에 리마인드 21일차 보겠습니다. 뒷부분 넘기다 보면 리마인드 나오죠? 거기 21일차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예, 그 주말에 다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주말에 필요한 부분만 해드릴 거예요. 응? 주말에 해야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긴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주말에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보낼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하기 싫군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부등식과 해가 같은 2차 부등식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절대값 있는 친구 원래 어떻게 푸나요? 절대값 있는 친구 원래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나 혹은 x에만 씌워져 있으면 y축 오른쪽 부분을 대칭 이동해서 또는 식전체에 씌워져 있으면 x축 밑에 있는 걸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른다면 선생님이 조만간 함수 그래프 그리기 클래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겁나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면 개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x에만 씌운 것도 아니고 식전체에 씌운 것도 아니고요. 영역을 나눠서 하려고 그러면 2개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푼다고 했었죠. 뭐였냐면 이거 절대값 벗긴다고 해서 차수가 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절대값 벗긴다고 해서 차수가 늘지 않아요. 맞죠? 그럼 이 친구들은 모두 1차거나 뭐 간혹가다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1차 이하예요. 그럼 우리 1차 이하면 1차일 경우에도 직선이고요. 1차 이하여서 0차가 돼도 직선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늘 직선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여기가 0되는, 여기가 0되는, 즉 x가 1일 때 그래프의 앞뒤에 변동이 생길 거고요. x가 2일 때 그래프 앞뒤에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 외에는 모두 직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다면 직선은 지나는 점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있는 1일 때 x의 1을 직접 집어넣을 겁니다. x의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네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1,1을 지난다고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x의 2를 집어넣으면요. 여긴 0이고요. 여기는 2 빼기 1의 절대값이니까 1이네요. 그럼 이 친구는 2,1도 지난다고요. 좀만 크게 그릴까요?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느낌이네요. 자,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 해서 1,1, 2,1을 지납니다. 됐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식이 있고요. 1과 2일 때 식이 하나 있고요. 2보다 클 때 있는데 직선이 명확하니까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됐죠? 그럼 2보다 클 때 생각할 건데 2보다 크면 이거 양수예요. 이거 양수입니다. 식을 직접 구하셔도 좋아요. 이 정도 뭐 간단하니까. 양수고 양수면 그대로 나오면 x의 개수가 2가 될 겁니다. 그럼 x의 개수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요. 여기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2인 직선이라고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대충만 그릴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 식을 찾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로 나올 거고요. 이것도 음수로 나올 거니까 전개한다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x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의 y값이 3보다 작은 순간을 찾자는 거예요.
y값이 1인 거 여기 있죠? 그러면 2인 건 여기쯤 있을 거고요. 3인 건 여기쯤 있을 겁니다. 대충 그린 거예요. 그럼 이게 y가 3인 순간이거든요. 자, 그럼 기울기의 개념을 좀 활용해 볼게요. 기울기의 개념을 활용해서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이고요. y값. 여긴 3이니까 요 간격이 얼마냐면 2예요. y값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여야 기울기가 2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이어야 됩니다. 다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x의 변화량이 1, y의 변화량이 2여야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량이 2예요. 그러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요 길이는 1이어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는 1에서 왼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잘못 그렸다. 0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3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이 친구고요. 이 친구의 x의 범위는 0부터 3 사이가 됩니다. 저기 등호 없으니까 등호 없겠네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0과 3 사이에 값을 가지는 걸 찾으면 되고요. 2차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은 사이값 양극값으로 풀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최고차의 개수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 모두 될 거예요. 부호 다르니까. 근데 저기선 등호 없었죠? 등호 있는 이거 빠지고요. 이거 빠져요. 그 다음에 누구의 사이값이었냐면 이 0과 3의 사이값, 이 0, 3이 뭐였었냐면 사실은 2차 방정식의 근이었죠. 그죠? 그럼 0과 3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좌변에 있는 걸 찾으란 이야기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네요. 두근의 합은 3이고요. 두근의 곱은 0이니까 상수 없고요.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입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해법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로 되어 있는 절대값들은 많으면 3개도 나와요. 3개짜리도 나오면 3번 꺾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고 일일이 영역별로 나눠서 그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는. 특히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엄청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돼지겠어요. 돼지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잖아요. 예? 뭐라고요? 아, 돼진 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살이 많으면 덥습니다. 네가 많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살이 많으면 엄청 더워요. 늘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겁니다. 자, 29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등식 문제, 2차든 1차든 절대값이든 나중에 배울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모든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뭐라고 했나요? 맞아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하나, 둘, 셋이 공통인 인수 a가 있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에요. 됐죠? 그럼 이건 요 그림을 그릴 건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죠. 그럼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요.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 모두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2죠. 2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6이니까 안에 있는 건 2가 되겠네요. 그럼 y좌표는 2가 아니고 앞에 a도 있잖아요. 2의 2가 되는 겁니다. 2의 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계략적으로 그려볼게요. a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현재. 자, 그래서 이 버전이라면 자, 보세요. x좌표 2예요.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2a거든요. 근데 a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2a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양수죠.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쯤 2,2a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라면요. 똑같이
2를 2,2a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a가 음수니까 요게 음수가 되면서 여기 어딘가 2,2a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위로 볼록한 친구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케이스가 나뉘어진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a가 0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문제에서 꼭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으니까요. 그럼 a가 0이라면 싹 다 사라지네요. y는 0이 됩니다. 그죠? y는 0이 되면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뭐예요? y는 0. x축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그래프만 그린 겁니다. 그래프만 그린 겁니다. 우린 그 그래프를 그려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에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근이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 y값 0보다 작은 점 찍어보면 여기도 y값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죠?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 부수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0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y값들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맞죠? 0도 들어가니까요. 그럼 이것도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하니까 x가 모든 실수가 근이 되겠네요. 됐죠? 기억. a가 양수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맞네요. 니은 a가 0이면 해는 한 개다. 틀렸네요. a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a가 0보다 작으면 해는 모든 실수이다. 맞네요. 판별식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판별식은 결국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여기서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네요. 알겠죠?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데 왜 해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판별식은 그림 그려서 해석한 데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등호가 있다고 무조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세요. 됐고요.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5시 53분이니까요. 6시 3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강사 처음 하던 시절 그때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근데 오히려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냐면 평소에 쓰는 용어랑 수학에서 쓰는 용어랑 느낌이 살짝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해하기보단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제목은 있을 거예요. 제목은 있는데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의 90%입니다. 바로 뭐냐면 큰 거. 그 다음에 화살을 맞는 것. 이 두 친구요. 큰 것, 화살을 맞는 것. 이 친구들을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90% 끝납니다. 왜는 접어두세요. 큰 거, 화살을 맞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는 접어둡시다. 그래서 큰 거, 화살을 맞는 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요. 큰 거는 어떤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집합이요. 집합 버전에서 큰 거. 지금 명제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진리집합에서 큰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진리집합에서 범위가 큰 친구 있고 안에 들어오는 작은 친구 있어요. 이 밖에 있는 큰 친구를 우리는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화살을 맞는 거. 이거 가정 결론 이야기할 때입니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거 이야기할 때요. 화살을 맞는 거요. 이거 어디서? 명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명제에서 화살을 맞는 친구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친구의 오늘 하는 내용의 제목은 뭐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필요 조건이냐, 그렇지 않냐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를 우린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참일 때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일 때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떤 가정 결론 형태가 참일 때 어떻게 쓴다고요? 두 줄로 쓰는 거였죠. 됐죠? 위의 내용을 적용시켜보죠.
누가 화살을 맞았습니까? Q죠. 그럼 Q가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을 맞는 게 필요 조건이니까. 그럼 이걸 보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Q는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이에요. 가운데를 비워놔야 돼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한다면, 저렇게 해석을 한다면 Q는 화살을 맞았다예요. 가운데를 비워놓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쐈나요, 화살을? P죠. 그럼 이걸 우리는 P가 쐈다. 없어 보이죠?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이기 위한이란 표현을 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건 Q는 화살을 맞았는데 P가 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P는 화살을 쐈나요? 맞았나요? 이 그림에서. 이 명제에서. P는 화살을 쐈나요? 맞았나요? 쐈죠. 맞은 게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요? 충분 조건.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P는 화살을 쐈다예요. 그 쏜 화살이 누구한테 맞았는지 가운데 적을 겁니다. 근데 그걸 똑같이 적어요. 뭐라고 적냐면 Q이기 위한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문구가 고정인 거예요. 뭐뭐이기 위한이라는 걸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저건 명제 버전이죠. 집합 버전으로 해볼 거예요. P, Q 있어요. P랑 Q 중에 Q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Q가 더 크다고요.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럼 Q가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 범위가 더 큰 게 필요 조건이에요. 범위가 더 작은 안에 들어오는 친구가 무슨 조건? P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을 해봤더니 애들이 되게 헷갈려하는데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P라서 자꾸 필요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P라서 필요 조건. 진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은 이거를 하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찾았죠? 반대로 가볼게요.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R은 S이기 위한, 이거 소문자로 적어야 돼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어는 누군가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군가요? R이죠. R은이니까 주어는 R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R이 충분 조건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R은 충분 조건이다. 인데 말이 추가된 거죠. 설명이 추가된 거잖아요. R이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화살을 맞아요. 그렇죠. 쏘는 거죠. 맞는 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이요. 그럼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쏜다고요. 그럼 이 말은 R이 화살을 쐈다란 뜻입니다. 근데 누가 맞았는지를 가운데 적은 거예요. 같은 의미인 겁니다. 기호로 표현했냐? 기호로 표현했냐? 말로 표현했냐의 차이인 거예요. 물론 가정 결론 형태인데 그걸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S라는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안에 R이 들어온 거라고요. 아이고, 대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됐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개가. 그걸 아시는 게 오늘 포인트예요. 그럼 하나 더 적어보죠. 앞에 내용들하고 상관없이 Q로 하죠.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똑같이 물어볼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S죠. S는 이 주어죠. 나는 뭐뭐이다 하면 나는이 주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S입니다. S는 필요 조건이라고요. 그럼 필요 조건이 뭐라고요? 화살을 맞는 거라고요. 그럼 S가 화살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쐈는지를 가운데 적어놨다고요. 누가 쐈다고요? Q.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S가 Q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진리집합으로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필요 조건이 화살을 맞는 건지 쏘는 건지 헷갈리죠? 선생님 사실 유치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공부를 할 때 너무 유치하게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파트는 그냥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화살을 맞으면, 여러분 화살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여기 목도 옆에 보면 궁도장이 있던데, 국궁장하고 양궁장이 있던데요. 지나다니면 화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겠죠. 화살을 맞으면, 맞아본 적은 없지만 상상할 수 있겠죠. 화살을 맞았어요,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기억을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유치한 거 진짜 안 좋아하고, 근해 공식을 막 이렇게 노래 가사에 넣어서 외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헷갈려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살을 맞는 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화살을 맞는 게 필요 조건입니다. 범위가 큰 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이라고요. 범위가 큰 거, 화살을 맞는 거, 필요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필요 조건만 명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필요 조건 아니면 충분 조건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화살표가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 형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Q이면 S이다를 기호로 표현하기 위한 화살표예요. 내일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건 의미가 위에 걸 해석하면 R이 화살을 맞았다. 누가 쏜? Q가 쏜. 이 뜻이거든요. 근데 밑에 내용을 해석하면 R은 화살을 쐈다고요. 누구한테? Q한테. 이렇게네요. 그럼 서로 화살을 쏘고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나눠서 불러도 되는 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R은 Q이기 위한 서로가 서로의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죠.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호로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쓰고요. 그럼 요걸 벤 다이어그램, 진리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건 R하고 S가 같은 겁니다. 아유, 왜 R하고 했어요? R하고 Q가 같은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집합에서 동치상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화살을 맞는 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입니다. 가정 결론 형태에서 참일 때 화살을 맞는 애를 필요 조건, 화살을 쏘는 애를 충분 조건, 범위가 넓은 애를 필요 조건, 범위가 작은 애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두 개가 일치할 경우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진짜요? 네. 근데 어렵죠. 평소에 안 쓰던 용어니까요. 이게 필요해. 우린 뭐뭐 하기 위해 충분해. 이걸로 설명했더니 애들이 되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끝냅니다. 네, 깊게 설명 안 해요. 춥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선생님 개더운데요, 지금. 지금 개덥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너무 바지를 짧은 걸 입고 온 거 아닙니까? 바지 실종해야겠다.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50번 하면 더워질 겁니다. 맞아요. 힘들어야 더워지는 거예요. 정석에 있는 문제 3개 풀고 오늘 끝낼 겁니다. 네. 오늘 그거까지만 하면 돼요. 앞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이것만 딱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결론 형태를 조금 참일 경우에 조금 다른 용어로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저 이야기를 집합으로 바꾸면 집합의 포함 관계 중에 부분 집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용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제는 결국 집합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 세 종류만 풀고 오늘 끝. 그럼 투데이 풀면 되겠습니다. 넌요? 할 거 있죠. 걱정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지 할 게 없어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유제 7-8번입니다. 기본 문제 7-8번. 136페이지네요. 자, 136페이지 기본 문제 7-8번.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참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가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쓰여 있어요. 역시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P죠. 그럼 P가 무슨 조건이라고요? 충분 조건이라고요. 충분 조건은 화살을 맞는 겁니까? 쏘는 겁니까? 쏴죠. 그래서 P가 화살을 쐈다고요. 누군지를 가운데 적어놨네요. 누구에게? Q에게. 됐습니까? 이게 참이라고요. 두 줄. 됐죠? 두 번째 친구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빨리 가죠. Q가 주어입니다. Q가 필요 조건이라고요. Q가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쏜? R이 쏜.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R이 필요 조건. 화살을 맞았고요. 누가 쐈다고요? S가 쐈다고요.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S가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쏜? Q가 쏜. 됐죠? 물론 대우도 있어요. 대우도 있는데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땐 대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P가 Q를 가리켰어요. R이 Q를 가리켰어요. S가 R을 가리켰어요. Q가 S를 가리켰어요. 연결되네요. 그죠? 그럼 이거 R이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Q를 가리켰는데 Q가 누구를 가리켰나요? S를 가리켰죠. 근데 S는 누굴 가리켰나요? R을 가리켰네요. 재활용 마크예요. 돌고 돕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세요. Q는 S를 가리키는데 S도 Q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Q가 S를 가리키는데 S도 3단 논법에 의해 Q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죠. 아까 했네요.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은 사실 두 개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이야기. 맞아요. 같다는 이야기예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P 아니죠. Q랑 R이랑 S가 같은 집합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요걸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게 있고요. P가 Q를 가리켜요. 이런 그림이네요. 그럼 P랑 Q 중에 화살을 맞은 게 누군가요? Q죠. 그럼 범위가 넓은 게 누군가요? 그럼 Q 안에 P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친구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진리집합 형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됐죠? 자, 해석은 됐어요. 기억 보겠습니다. P는 충분 조건이다요. 그럼 P가 화살을 쐈다. 근데 누가 맞았다? S가 맞았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S에 포함된다. 이 뜻인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P가 S에 포함됩니다. 맞네요. 맞고요. R은 필요 조건이다. R이 필요 조건이라고요. P이기 위한. 그럼 P가 R에 포함된다. 같은 뜻인 거죠. P가 R에 포함되네요. 맞는 거고요.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요. 그럼 기호로는 Q는 S이기 위한. 그 Q랑 S의 위치 바뀌어도 돼요. 어차피 화살이니까. 그러면 이건 Q랑 이거 왜 PQ? Q랑 S가 같다는 뜻입니다. Q랑 S 같나요? 같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겁니다. 안 어렵죠? 제대로만 잡으면 돼요. 화살을 맞는 게 뭐라고요? 필요 조건. 범위가 큰 게 뭐라고요? 필요 조건. 그래서 선생님이 충분 조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범위가 큰 거, 화살을 맞는 거 모두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7-9번입니다. 7-9번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문제에서 복소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보통 실수라고 나오는데 복소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복소수 중에서 자, 대답해 볼까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허수는 아니죠. 실수죠. 네.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입니다.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입니다.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입니다.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허수.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허수입니다. 맞죠? 허수죠. 이건 순허수고 이건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요? 실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가요? 허수예요.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볼까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이번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무리수예요. 이거 유예요. 그죠? 아이고 미쳐서 유예요. 유리수죠.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죠. 자,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왜요? 유리수, 무리수 맞아요. 실수 범위에서만 이야기가 합니다. 체계가 달라요. 체계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네, 어제 중3 하는데 이거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휴, 글씨 못 쓰냐. 허수 곱하기 허수가 0이 되게 해주는 수가 있을까요? 허수 곱하기 허수 했는데 0이 되는 게 있을까요? 뭐 있나요? 0은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네요. 허수 곱하기 허수에서 0이 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허수 곱하기 허수에서 0이 되는 건 아주 나중에 가면 배우긴 하는데 대학교 가서 수학 쪽을 전공하면 배우긴 하는데 고등학교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허수 말고요. 개념을 조금 해서 허수랑 실수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허수랑 실수를 합쳐. 복소수. 그럼 복소수 곱하기 복소수 했는데 0이 나왔대요. 근데 허수 곱하기 허수는 0이 안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0이어야죠. 실수가 아니고 0이어야죠. 정확히. 그죠? 허수 곱하기 허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고 얘가 실수든 허수든 0 곱하기 실수, 0 곱하기 허수는 모두 0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x 곱하기 y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 x, y, z가 복소수라고 나왔죠. x 곱하기 y가 0이에요. 그럼 우린 이걸 x는 0 또는 y는 0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허수 곱하기 허수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죠? 그럼 이 이야기는 아까 한 것처럼 세 개의 이야기를 합쳐서 적어놓은 거예요. x는 0이고 y는 0이 아닌 겁니다.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고요. x는 0이 아닌데 y가 0인 거고요. 역시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어요. x가 0이면서 동시에 y도 0인 거예요. 됐나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지울 거예요. 왜 지울 거냐면 이거이면 이거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x, y가 한 덩어리로 있죠. 여기도 x, y가 한 덩어리로 있죠. 그럼 보세요. 한 덩어리의 값이 0이에요. 0이죠. 0 곱하기 복소수 했는데 0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한 덩어리를 잠시만 t라고 해볼게요. t가 0이면 t 곱하기 z가 0이다 했을 때 이거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까 전처럼 t가 0인데 z는 0이 아닌 경우, t가 0이 아닌데 z는 0인 경우, t가 0이고 z가 0인 경우, 이 세 가지를 합친 거죠. 그걸 우리는 t는 0 또는 z는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됐죠? 자, 그럼 여기는 그냥 t가 0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죠. 이 친구와 이 친구 중에 누구의 범위가 더 넓은가요?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나요? 그렇죠.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요. 범위가 더 넓다고요? 범위가 넓은 애가 화살을 맞는다고요. 그리고 화살을 맞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여기에선 이렇게 되는 거고 누가 필요 조건이라고요? Q가 필요 조건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 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Q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야기에서 Q가 무슨 조건이라고요? 그럼 P는 무슨 조건이에요? 문제에서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죠. 1번은 P가 무슨 조건인 거예요? 충분 조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화살의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화살을 맞는 애가 필요 조건이라는 건 알아야죠. 됐죠? 그래서 1번 화살표의 방향은 이렇게고 P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2번 보시면 복소수 더하기 복소수, 복소수 곱하기 복소수가 실수래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복소수에? 허수 아니에요. 복소수예요. 어떤 복소수에 복소수를 더할 거예요. 그럼 실수 더하기 실수하면 결과물 실수인가요? 실수 곱하기 실수하면 결과물 실수인가요? 그렇죠. 그럼 이거 x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x가 실수고 y가 실수면 무조건 됩니다. 그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x가 허수고 y가 실수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모두 실수가 되는 친구가 있나요? 이 조건만 실수가 되는 친구는 있나요? 이 조건만 실수가 되는 친구는 있나요? 있습니다. 0이면요. 아까 했잖아요. 0 곱하기 허수면 0이고 그건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가려놔요. 그리고 x 곱하기 y가 실수다. 그럼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되면서 그땐 실수가 0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만 바뀌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x가 허수고요. y가 허수예요. 그럼 허수 더하기 허수가 실수고 허수 곱하기 허수가 실수인 친구가 있나요? 절대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허수에 더하거나 곱해서 실수를 만드는 유일한 케이스.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입니다. 켤레복소수의 의미가 그거였어요. 켤레복소수는 이 친구의 더해도 곱해도 실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 개념 어디서 썼어요? 기억납니까?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면 한 근이 허수면 또 다른 근은 이 친구의 켤레일 수밖에 없다. 왜?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실수분의 실수니까 실수. 두 근의 곱도 a분의 c. 실수분의 실수니까 실수. 그럼 어떤 복소수, 허수에, 허근에 더해도 곱해도 실수를 만드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켤레복소수밖에 없다. 개념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대충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있긴 있네요. 모든 허수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친구의 무엇이면 돼요? 켤레복소수면 되겠네요. 됐죠? 그 외엔 없어요. 맞죠? 그럼 이 이야기는 둘 다 실수거나 두 친구가 켤레일 때 가능하다. 허수인데 켤레 형태일 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합쳐서 적어놓은 겁니다. 풀어서 적은 거고요. 됐죠? 자, x, y가 실수다래요. 어이구,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럼 P랑 Q 중에 포함 관계상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군가요? P입니다.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애가 화살을? 맞아요. 그리고 그거 무슨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럼 P가 무슨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필요 조건입니다. 오른쪽에 있다고 필요 조건 아니에요. 왼쪽에 있다고 충분 조건도 아니고요. 이 대소 관계, 포함 관계를, 대소는 아니죠. 포함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못했다면 저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네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됐고요. 3번.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교집합이라는 연산 한 종류만 있네요. 그럼 뒤에 묶은 친구를 앞에 이렇게 묶어서 해도 사실은 똑같죠? 우리 이런 걸 보고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까?
결합법칙입니까? 분배법칙입니까? 교환법칙입니까? 결합입니다. 결합은 연산이 한 종류인 거였어요. 분배는 연산이 두 종류인 거였고요. 지금은 연산이 한 종류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이야기고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면 사실은 이 괄호를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A, B, C 세 개가 겹치는 범위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죠. A, B, C예요. 그럼 세 개가 겹치는 범위는 여기를 말하네요. 여기. 그래서 좌변은 얘예요. 우변도 그려보죠. 우변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A, B, C예요. 근데 우변은 A래요. 이만큼이죠. 문제 보시면 얘랑 얘가 같대요. 그럼 사실 여기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좌변도 있고 우변도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안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둘이 같대요. 이유가 뭘까요? B랑 C가 A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는 우변이나 가지지 않는 좌변이나 똑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100원 있어요. 여기에 빵원 있어요. 빵원 있어요. 100원 있고요. 똑같은 땅이에요. 100원 있고 빵원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가져도 100원이고요. 이만큼 가져도 100원이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나 안 가지고 있는 친구나 결론이 같죠. 비어있기 때문에. 원소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친구든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든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렸죠?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비어있다의 개념으로도 하셔야 된다고. 이게 포함관계가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포함관계 없이 일부가 살아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포함관계 없이 그리려면 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의 개념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칠해져 있지 않은데 가져가지 않고 여기 가져갔죠, 우변은. 똑같은 영역을 안 가져가고 가져갔는데 둘이 같대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야기를 합쳐보면 A는요. A는 다시 그리면 A, B, C 있는데 A는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금 이야기로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겁니다. 그럼 A는 4개 영역 중에 3개 비어있으니까 모두 여기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조금 더 직관적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맞아요. 근데 정확히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B와 C의 교집합 부분에만 들어오는 겁니다. 옆부분은 안 들어오죠. 옆부분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이렇게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이걸 알려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마지막에 해석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선 이걸로 이야기를 할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P예요. Q 이야기해보죠. A 합집합 P, 야 잘렸다.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되어 있고 합집합 모두 하나의 연산이니까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그럼 좌변 그리면 A, B, C 되어 있고 합집합이니까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죠. 이게 좌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변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되어 있으니까 B 합집합 C면 요만큼입니다. 근데 두 개가 같대요. 그죠? 그러면 이 영역에 집중해보죠. 맞아요. 좌측에 이 친구는 가지고 왔는데 요 영역을 우측은 안 가지고 왔죠. 근데 둘이 같대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원래는 밑에다 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원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이 뜻인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P였고요. 우리 Q는 결국 저걸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 B, C인데 어디가? 여기만 비어있다고요. 됐나요? 이게 P고요. 이게 Q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나머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나머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여기는 여기는 양쪽이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왼쪽 친구는 요 영역이 공집합으로 고정됐는데 오른쪽 친구 Q는 이 영역이 공집합일 수도 있지만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 영역이 왼쪽에 있는 P는 공집합이지만 역시 이 친구는 이 영역이 공집합일 수도 있고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케이스가 이거를 포함하는 건가요? 이거의 케이스가 이거를 포함하는 건가요? 범위가 더 큰 게 누군가요? Q죠. 범위가 더 큰 친구가 화살을?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이건 4개 경우 있잖아요. 나머지는 모르고 여기가 공집합 아니냐, 공집합 아니냐. 근데 여긴 공집합이니까 이 안에 얘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P는 화살을 쐈네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화살을 맞는 게 필요 조건.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나오니까? 그래요. P가 나오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무슨 조건? P가 충분 조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걸 보고 저렇게 그려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지금까지 하던 거랑 다르죠? 논리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그림처럼 이걸 보고 아까처럼 B하고 C 한 다음에 여기 A가 있구나 이렇게 그리는 거라. 이걸 보시고 이 친구는 B하고 C 한 다음에 요거 그림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로는 A가 혼자 있는 친구가 없다. 그 뜻이고 여기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이렇게 A가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여기가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 안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그림이 다른데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집합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해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네, 7-10번 풀고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자, 7-10. 이번엔 X가 복소수가 아니고 실수래요. 조건 P는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건 P가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고 있고요. 1번 보겠습니다. X제곱이 1보다 작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으로 할 수 있겠죠?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요. 작다니까 둘의 부호가 달라서 양끝값이, 사이값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뭐랑 뭐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P는 문제 실수예요. 거기에 있는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범위,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거를 보통 수직선으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P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Q도 그려보죠. 이것도 역시 2차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이고 최고차의 계수 양수 크다니까 양끝값이에요. 양끝값입니다.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인가요? 2, 4죠? 그러면 2 여기 있을 거예요. 4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래서 양끝값이니까 2보다 작다. 4보다 크다. 이게 Q예요. 자, 이야기해보죠. P랑 Q 중에 누구의 범위가 더 큰가요? Q의 범위가 더 크죠. Q가 P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Q 안에 P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Q가 화살을 맞아야죠. P가 쏘. 그럼 P는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입니다. 문제에서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거의 답은 충분 조건이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겁니다. 이것도 역시 2차 부등식이네요.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고 다이렉트로 가죠.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0이랑 5죠? 그러면 0, 5. 부등식 문제는 그래프 그리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네, 0, 5 해서 사이값. 이렇게 됩니다. 등 없죠? 네, 이게 P입니다. 그 다음에 Q, 사이값이에요. 그죠? 1하고 4네요. 그럼 0, 5가 여기 있으니까 1 여기 있을 거고요. 4 여기 있겠네요. 이만큼이 Q입니다. 됐나요? 누가 범위가 더 큰가요? 그럼 P가 화살을 맞는 거죠. Q가 쏘네. 그럼 P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을 맞으면 P가 나오니까요. P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오늘의 찐 마지막입니다. 요 이야기에서 이 친구가 살짝 변할 거예요. 살짝 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Q가 이번엔 구했더니 X가 0보단 크거나 같고 5보단 작거나 같다가 됐어요. P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럼
여기 색칠돼요. 아니요. 여기 색칠돼요. 등호 있으니까. 이게 Q입니다. 자, 그럼 P랑 Q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건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겹치는 범위에 있으면. 자, P는 0을 가져오나요? 안 가져오나요? 안 가져오죠. 네, 안 가져와요. 근데 Q는 0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이것만으로는 Q가 더 넓은 범위를 가져옵니다. 그죠? Q 안에 P가 들어오죠. 이렇게 된다면 P는 5를 안 가져오는데 Q는 가져오죠. 그럼 역시 넓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Q가 네, 맞아요. P를 포함하는, 즉 Q가 화살을 맞는, 그럼 여기서 P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등호 있고요. 여기 등호가 있다면 같은 이야기니까 이때는 P로 충분 조건이죠. 이걸로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까? 완전히 일치하니까요. 됐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배웠다면 P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엔 Q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니에요. 아까 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랑 Q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요. P가 0은 오늘 포함 안 하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P는 이만큼이고요. 등호 없습니다. 그 다음에 Q도 등호 없어요. 등호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P랑 Q 중에 필요 조건은 누군가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포함한데. 포함 관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주어진 가정 결론이 참일 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가정 결론이 참이 아니에요. 그죠? 그 참인 형태가 아니에요. 참이려면 포함하고 있다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포함하고 있다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문제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잘못 그린 겁니다. 문제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물어봤다면 포함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본인이 이렇게 그려줬어. 잘못 그린 겁니다. 네. 알겠죠? 네,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해놓고서 포함 관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 그린 겁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어보죠. 쉬세요. 7시에 수업 마저 시작하겠습니다.